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매는 염증의 내적이다. 정확한 기전을 모르는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확률을 최소화하려면 포엠을 조절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까지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나의 두 다리를 걸어서 편하게 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행이라든지 운동도 자유롭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나의 사고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삶이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건강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연령에 따른 내 두 가지 변화 과정은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정상적인 노화를 하면 우리가 90세, 100세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내 기능이 저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빨리 이제 신경 퇴화가 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속 노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인지기능 장애죠. 그래서 인지기능 장애를 거치면서 치매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치매 증상은 대략 한 10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것 같은데요. 먼저 자주 까먹죠. 그래서 이전에 잘 기억하던 것을 이제 어느 순간인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의 과거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친지의 어떤 정체, 이런 것까지도 까먹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타난 게 지금 몇 년도인지, 그리고 월이나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올해가 몇 년도인지부터 까먹게 된다면 아주 심각한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엉뚱한 단어를 이야기한다든지 떠오르지 않으니까 굉장히 당황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두엽의 어떤 장애를 일으키면서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를 못하게 되죠. 앞에 있는 것들이 연결되면서 이제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전에 잘 처리하던 일, 뭐 돈을 계산한다든지 뭐 집안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이제는 실제로 잘 처리하기가 되게 힘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어디 두고 놨는데 그걸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뭐 자기가 두었던 핸드폰 여기 딱 두고도 딴 데서 찾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다 정리하는데 그걸 어디에 정리했는지를 도저히 이렇게 찾지를 못해서 고통스러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고 있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별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됐을 것 같고요. 판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이전에 아주 명쾌하게 판단을 내린 부분들이 판단을 못 내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 다음에 무드, 그러니까 정서라든지 행동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어,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런 어떤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치매는 염증에 퇴적된 질환이다, 퇴적, 쌓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치매를 생각합니다. 우리 뇌 속에 독소, 염증이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쓰레기가 지나치게 많이 쌓이는 겁니다. 내 필요 없는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거죠. 혼란한 생각도 그런 어떤 노폐물의 일환이라고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성염증이라는 어떤 독소들이 쌓이고, 그다음에 혼란한 생각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는 연결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전두엽, 뭐 척두엽, 주정엽, 이런 뇌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도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뇌에 단절이 생기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 잘 되어 있으면 적절하게 비어있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염증이나 노폐물, 많은 생각들로 꽉 차 있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이나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는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다고 했지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특정 노폐물 단백질과 당의 결합이죠. 이 부분들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는 것을 치매의 어떤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 신경세포를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물질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 그래서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플라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혈관 속에 플라크가 있죠. 그런 플라크가 쌓이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터지고 막히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베타 아밀로이드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뇌 신경세포가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제대로 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어떤 당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비정상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만성염증이 이 부분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시한폭탄을 처음에 불을 켜는 그런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폐물 발사이죠.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에너지 대사가 안 되다 보니까 원활하게 연소가 되고 소통이 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물질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쌓이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결하려면 4M, 4M을 다시 복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마이크로스큘레이션, 즉 혈액의 미세순환입니다. 즉 뇌세포는 수많은 혈관의 어떤 조절, 그 다음에 영양소, 산소 공급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죠.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의 20%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못지않게 또 위험한 게 혈관성 치매인데, 저는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혈관에 문제가 되면 당연히 이제 뇌세포들에게 영향을 주고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염증성 단백질이 많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3고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예방을 하거나 적절하게 조절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만약에 이런 질환이 있다면 생활습관 개선과 더불어서 적절한 약물 사용을 통해서 적정 수지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생활 속에서 본인이 잘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싱겁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굉장히 긴장되면서 이렇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금 편자세,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라고 하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뇌가 가장 취약한 조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깨부터 승모근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목 근육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자꾸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긴장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혈당,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거꾸로 식사법을 잘 실천하셔서 우리 몸의 혈당 지수를 낮추고 자연에 가까운 식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슐린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미네랄인데, 그 중에서도 뭐 크론 같은 경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는 이제 오메가3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메가3에 나오는 SPN과 같은 대사산물이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항염증 물질로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끊임없이 쌓이는 당독소,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가 단백질이라고 한 것처럼 당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비타민 B, 그러니까 사이코기, 뭐 그런 어떤 단백질 뿐만 아니라 적정량의 비타민 B를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은행 같은 부분들 조금 검증이 된 그런 영양소들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혈관의 협착을 막아주는 산화질소를 형성하는 이제 아르기닌 같은 어떤 영양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움직이는 겁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제가 항상 말씀드린 손 털고 잼잼, 지금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손 털고 잼잼, 그 다음에 일어서서 손허벅지 운동. 그래서 틈날 때마다 자기가 있는 모든 공간이 운동장이 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M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하랍니다. 즉 장내 유산균을 잘 키우라는 거죠. 다 아시죠? 리키거 신드롬,仙人掌 증후군에 의해서 우리 장점막을 뚫고 나간 염증 물질들, 가장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가 APS가 있죠. 리포다당류.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 당 단백질하고도 조금 이제 뭐 유사한 어떤 개념의 합성 물질들인데, 지지가 당이 결합한 것으로 내독소로 불리면서 이게 이제 장점막을 뚫고 이렇게 우리 몸으로 가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이제 방어가 잘 되는 조직 중에 하나가 뇌세포막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물질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도 멜라토닌은 호르몬이라서 어떻게 보면 뇌 쪽으로 잘 통과가 되는데 황산화 효과, 황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낮에 햇빛을 쬐라고 하는 거죠. 이 리포다당류가 치매 환자의 뇌세포, 뇌신경세포에서 다량 발견되었습니다. 리포다당류의 진원지는 어디냐면 장입니다. 장 안에 있다가 이 염증 물질이 장점막을 뚫고 혈관에 타고 뇌세포까지 가는 거죠. 세는장 정운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것을 지켜주는데 그 지켜주는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영양 스위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비타민 A, 비타민 D, 그리고 아연과 같은 이런 영양소, 그리고 알코올 섭취가 너무 과도한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사람들, 진통소염제나 항생제를 남용하거나 장기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 정제탄수화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장 누수증후군이 생기기 좋은 조건입니다. 자, 리포다당류 같은 염증 물질은 또 무엇으로 막아야 됩니까? 유익 물질로 막아야 되죠. 장에서 나오는 유익 물질,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가 있죠? 단세, 지방산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식이섬유 또는 올리고당을 이용하여 만든 체중 산물이죠. 대표적인 것 비티르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등이 있고요. T세포를 분화시켰고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해서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T세포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점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나이가 들어서 대상포진이 생기고 암세포를 걸러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 T세포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티르산 같은 경우는 우리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자가사멸하도록 우리 몸에서 프로그램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어긋나게 되면 암세포가 자가사멸하지 않고 돌연변이 정식을 하게 돼서 암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요. 자가사멸할 수도 있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만감이 느끼는 렙틴 분비의 증가로 인해서 비만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고요. 활성산소종, 레디칼 옥시전 스페시즈, 그러니까 레디칼 옥시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까지 가지고 있으니 단세지방산의 말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막에 어떤 염증이 생기고 균열이 생겼을 때 그것을 또 막아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가 글루타민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몸에서 형성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또 섭취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글루타민 섭취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글루타민 같은 경우는 장점막 면역세포의 에너지 대사원이고 글루타치온의 전부체,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을 정대해서 근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까지도 있으니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세 번째 M은 머슬입니다. 근육입니다. 저는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뇌세포도 근육이고, 자, 근육이 많은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제가 근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우울증을 적게 알았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롱 코비드 신드롬을 오랫동안 앓는 사람들, 많이 앓는 사람들은 근육의 부족, 근손실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리는데, 근육 자체가 우리가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밝혀진 것들은 근육에서 수많은 아까 대사산물들 말씀드렸죠. 뭐 숏체인 패티에시 단세지방산 이야기한 것처럼 근육에서 뭐가 나오냐면 마이오카인이라는 수많은 이제 어떤 유익 단백질이 나오는데 뇌세포로 재생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면역작용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있으면 근육 자체에서 근육에서 그냥 뿜뿜뿜 쏟아져 나오면서 쏟아져 놓은 이런 마이오카인, 마이오는 이제 근육이란 뜻이에요. 카인은 거기 나오는 분비물질이란 뜻이죠. 근육 분비물질이 뇌세포의 뇌기능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근감소증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작용을 못하고 오히려 위축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좋지 못한 염증성 마이오카인이 나와서 뇌기능을 오히려 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육운동, 단백질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번째 M은 마음 관리입니다. 마인드 매니지먼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 신경 전달 물질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는 너무 많은 생각들, 너무 많은 걱정들이 있어서 뇌를 꽉 들어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국 이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조금 우왕좌왕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이 너무 복잡한 분들이죠. 특히 걱정이나 불안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생각 비우기, 생각 중지를 위한 눈 감고 머릿속에 생각 그만. 저는 이 순간에도 바로 생각이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호흡 훈련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걱정을 또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많은 걱정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이 가장 큰 근원이죠. 저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걱정 너무 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50%, 사흘이 지나면 10%, 일주일 지나면 5% 줄어들 거다.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은 남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걱정이고 내가 이것을 해결을 하든지 감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걱정 때문에 우왕좌왕하거나 너무 좌절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걱정을 상쇄시키는 것은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을 자기 주변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를 진짜 위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지지자가 되어줄 그런 어떤 벗들이나 가족들, 친지들 몇 명이라도 두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걱정이 있으면 털어놓고 반이 되겠죠. 기쁨이 있으면 함께하고 2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에 대해 자존감, 셀프 에스팀을 가지는 거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밸류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살리는 4M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내 미세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라.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절하라.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충분하게 섭취하라. 식물성 영양소죠. 싱겁게 먹고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하라. 그리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B의 섭취에 유의하라.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살려라. 쓸데없는 진통제와 항생제 남용을 줄이고요. 유산균, 식이섬유, 수분 섭취의 삼각동맹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근육을 늘려야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계란 하나, 일주일에 3회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 틈나는 대로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고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정도는 한 20-30분 정도는 이렇게 땀나고 숨차는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 속에서 자꾸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을 하루에 7시간 자야지 근육을 키우는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고요. 장도 또 중요하죠. 아까 장에서 나오는 단세지방산이 근육으로 가는 근육의 영양소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음을 비우십시오. 걱정을 줄이고 생각 중지 훈련을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치매는 염증의 태적이다. 정확한 기전을 모르는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확률을 최소화하려면 호엠을 조절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잘 실천하시면서 100세까지 20대의 인지기능, 뇌기능으로 팔팔하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가치로 판단하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